안전 사건 중에서 낙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19년 기준해서 원내 낙상 건수가 60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 또 떨어지는 경우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노인 낙상 발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낙상의 경우는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낙상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낙상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 노인의 25.1%가 1년 이내에 다시 낙상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낙상 횟수는 2, 3회, 63.4%가 병원 치료를 받은 통계가 나와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상의 원인으로는 하체 근력 저하와 평형 유지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균형 감각 소실, 또 약물로 인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번 생활 중에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행 중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바지가 끌리거나 하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를 보시면은 왼쪽 편에는 난간이 올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활 중에 야간에 커튼을 치고 있는 경우에 환자가 낙상을 했어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 혼자서 이동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낙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해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은 그 대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허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그림입니다. 가끔씩 그 갈비뼈 쪽으로도 골절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대 난간은 꼭 올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슬리퍼를 착용하는 대신에 가벼운 운동화를 신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동기구인데요. 혼자서 이동하기보다는 이동기구를 이용하시면은 낙상 예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은 그림 왼쪽을 보시면은 바짓단을 좀 올려서 접어주시면은 끌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과 같이 이동하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곁에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두시면은 낙상 위험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침대 위에 난간을 넘어서거나 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려면은 이제 시설도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 병실을 보시면은 난간이 있어서 혼자서 걷거나 하실 때 잡고 이동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고정을 항상 시켜 놓으셔야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두부나 멸치, 그리고 미역, 우유는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상태를 살피고 의식이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어느 부위가 지금 손상이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낙상 경위를 바로 보고하셔야 하고요.
보고를 받은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서 본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인데요. 조치가 끝난 후에는 최초 발견자가 환자 안전사건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환자 안전 전담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 안전 낙상 보고서의 폼입니다. 다음은 낙상을 제외한 기타 오류에 대한 보고서 폼입니다. 환자 안전 사고를 단계별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접 오류, 위해 사건, 적신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접 오류는 환자에게 사건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을 할 뻔했으나 낙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고요. 그리고 위해 사건은 레벨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 레벨 1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레벨 2는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치료 또는 중재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레벨 3는 입원 기간이 연장되거나 퇴원 시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합니다. 적신호 사건은 레벨 4에 해당되는데요.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접 오류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나 상황이 적절한 중재에 의해서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약 오류를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발견해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경우와 또 낙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주위의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으로 낙상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위해 사건은 예측할 수 없고 계획되지 않았던 손상이나 상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를 들면 낙상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겠습니다. 또 욕창과 투약 오류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적신호 사건인데요. 환자의 기저질환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상지 못한 사망이나 주요 부위의 영구적 손상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자살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